자,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는 아시다시피 지주회사고요. 자, 이 지주회사는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직전 정부 그리고 이번 정부 양쪽으로부터 푸시를 받았던 업종이죠. 직전 정부에서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는 배당 분리과세 이슈 가지고 바로 지난달에도 이 지주사들 랠리를 보인 바 있죠. 자, 이 지주사들 랠리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수 추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지수 관련주들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주사들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자회사에 가장 대표적으로 SK 스퀘어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죠. 자회사인 SK 하이닉스가 폭주를 하게 되면서 SK 스퀘어 경우에도 덩달아 특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롱숏 전략을 펼치면서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싼 스퀘어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뭐 이런 흐름들 보면서 쭉 올라들어오는 흐름들이고요.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들 구분 내에서도 HD 현대라든가 한화라든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올라가고 자회사들이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례적으로는 뭐 두산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지만 지주사에 속해 있는 별개의 사업부, 또 비슷하게 친다 그러면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자회사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원익그룹은 상장사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장사 쪽 이슈가 아닌 비상장 이슈, 비상장 자회사의 로버스톤 이슈 가지고 쭉 올라 들어오는 흐름이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로 각계 약진하는 형태보다는 두산은 뭐 완전 개별 각계 약진이 되는 거죠. 이제 지수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개인들을 따돌리고 지수를 끌어올릴 때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돼요. 지주사들의 경우는 이제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데요. 서비스 업종에는 생각 외로 서비스 업종에 원래 이 종목 포함되어 있는 종목 수가 가장 많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지주사 이런 쪽에 들어있죠. 지주사 이제 구분이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순수 지주사는 LG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순수 지주사 형태가 될 테고요. 자, 이 CJ의 경우에는 현재로 본다 그러면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안전적이고 개인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CJ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유독 이제 CJ를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렸던 이유는 기관 레포트가 참 황당하게 나온 종목이기도 해서 그래요. 이거 예를 들어 뭐 CJ의 가치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기관이 예전에 이딴 소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레포트인지 뭔 개소리를 한지 모르겠다. 자, 화장품주에서 많이 나왔었던 피카운런, 최근에도 등장을 했었죠. 화장품주 피카운런. 그래서 올리브영의 피컷을 얘기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뭐 이제 화장품주로 같이 이해를 하겠는데, 지주사인 CJ에서 올리브영 가치를 빼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건 매번 얘기 들으면서 수시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분야 빼버리고요, 하나오션에서 MRO 사업 빼버리고, 하이닉스에서 HBM 분야 빼버리고 이러고 계산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럼 다 버블이지. 버블 아닌 종목이 어디 있어? 하이젠 RNM에서 로보티즈에서 로봇같이 빼고 계산하자는 이딴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CJ에서 올리브영을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지주사 CJ에 자회사들이 어떤 자회사들이 있냐라고 하면, 가장 잘 나가는 올리브영을 빼버리고 나면 제일지당 있고 대한통운 있고요.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럼 이제 올리브영, 그 다음에 CJ, ENM, CJ, CGV 이런 애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매도의 이슈를 잡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매도의 이슈를 잡을 수 있는 종목과
매수 이슈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나란히 포함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 존재감 없는 덩치는 크지만 별 존재감 없는 두 회사를 제외한다 그러면 CJENM 뭐 영화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뭐 저 드라마 만들었더니 적자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지수라고 하는,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를 당긴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딱 지금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자 그러니 다소간의 부담이 있죠. 외국인 매도라는 부담도 있고 해외 증시 쪽의 변동성이라고는 부담도 있고요. 그럼 이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게 지수를 다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수 지금 박스 하단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박스 하단에 걸쳐져 있는 이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 기관 놀부신 분은 여러 번 얘기해 드린 바가 있죠. 자 여기서 개인들이 가능한 한 개인들이 안 가지고 있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냐라는 얘기죠. 거기에 가장 대표되는 섹터들이 금융주, 금융주, 그리고 바로 이 지주사,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주사 쪽에서 이제 변동을 조금 더 일단 단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타겟이 지주사는 타겟이 거의 정해지는데, 일단 두산은 지주사 쪽 랠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AI 가속기 랠리이기 때문에 일반 지주사들하고는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산은 별개의 종목으로 쓰고요. 이제 지수사들 쪽에서는 이제 자회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회사 잘 나가는 자회사 영향을 받는 한화, HD 현대, SK 스퀘어 같은 걸 제외하고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변동이, 즉 단타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은 바로 이 코롱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꽤나 빠르게 튕겨지는 구면에서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CJ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라는 측면이죠. 제가 방어주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일단 백화점주에서는 두 종목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속도로 친다라고 하면 이 신세계라는 종목, 이 종목에 굉장히 강력한 속도를 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친다 그러면 현재 시장 최강의 방어주는 이 현대 백화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요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주사들이 들어올려가지고 랠리를 받고 갈 때 같은 경우라는 코롱 같은 변동성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처럼 단순하게 이제 지수를 끌어당기는 쪽에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뭐 새로 지주사들 쪽에 어떤 강력한 이슈가 등장을 한 건 아니죠. 지주사 쪽에 강력한 이슈가 등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섹터 보면 자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은행 올라오죠. 이렇게 이건 뭐 더 대표적인 이거 지수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은행 그렇죠, 올라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 올라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지수를 당겨보겠다라는 쪽으로 오늘 아침 일단 프레이가 지금 보신 것처럼 지수의 위치 자체가 간당간당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지수를 당겨 올리겠다라는 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주사 CJ의 경우는 다른 지주사들 대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이 됩니다. 앞서도 이렇게 얘기 좀 많이 물고 늘어져 왔기 때문에 CJ나 이쪽에서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 올리브영의 강세가 워낙 강력하게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리브 영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실적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미 저점 먼저 찍고 돌아서서 돌아 나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위쪽 방향으로 친다 그러면 스퀘어, 그리고 또 뭐 두산,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으로 치게 된다 그러면 코롱 이렇게 되는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점 라인으로만 들어오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쭉 드렸었죠. 아래쪽에 이쪽 추세선, 그리고 161선 아래 121선 구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만약에 지주사 쪽에 포인트 그러니까 놓여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흐름 자체가 미증시 흐름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게 아직 못 들어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가면 쉽겠습니다만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태죠. 여기서 지수를 당겨갔다는 쪽의 목소리
몫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주사들이 될 테고요. 그 선에서는 일단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CJ가 되겠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최근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APR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주들이 살살 고개를 들고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화장품 섹터가 돌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지주사들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CJ 올리브영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주사 중에서 다시 CJ가 부각될 시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8시 40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반등 시도가 되어야 될 날이죠. 자, 오늘 같은 날 보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속도를 달리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치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하반기에 워낙에 약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점에선 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메이저들 수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개인들도 또 치고받고 쳤다 빠져도 아직 불안이 가시질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요런 쪽에 종목 게임이 벌어지는 장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특히 초보자분의 경우는 이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묻어놓고 달리던 시기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최고 전문가 이회본의 전문가들이 쭉 자리 잡고 각자 자기 특기 접근법에 맞는 종목들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는 얘기죠. 최근 같은 경우라고 하면 개별 종목적으로 가라, 틈새 종목 노려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 틈새 종목 쪽에서 들어가서 이익을 낼 종목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자, 여기 오르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저희 천재투자TV에서 계속 찾아내서 여러분들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고에서도 계속 종목들이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서 나가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